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포구가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전 인재 육성 장학재단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진안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청와대 오찬에 초대된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번 오찬은 협치와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를 함께 거들었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그것 역시 원론적인 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면에 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여론 반응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주의자로서 철학과 이념으로 미래를 제시하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2030 세대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찍어줄 것 같은가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신뢰를 못 얻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패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사면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배임과 횡령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2015년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불과 2달 만에 100억 원대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싸게 넘기도록 관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편법 증여를 위해 이 의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약 4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국회 임시회기 중 피해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을 통해 국회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상직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보낸 입장문에는
선출된 공직자인 자신을 검찰이 오만하고 포갑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신상 발언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검찰을 탓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입법부 권위와 자존심을 살려서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경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총 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 이스타항공의 특혜 채용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금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21의 마지막 밤을 밝히는 전야제와 락뮤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홍보 동영상과 희망 메시지 전하기, 인기 가수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21 전야제와 락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강북구의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전야제는 4.19 혁명을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 진달래꽃 필 무렵을 상영하면서 막이 올랐습니다. 전야제에 참석한 내빈과 랜선 참여 관객들은 새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희망 메시지가 적힌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4월 혁명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락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인순이와 코요테, 거미, 오마이걸, 빅톤에 이르기까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출연자와 강북구립 아란솔 합창단이 함께 꾸미는 무대도 마련돼 수어와 음성이 빚어내는 하모니가 공연장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강북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국민문화제를 진행했다며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접수와 선별진료, 검체 등 복잡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업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머무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교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현장 업무 과정도 크게 간소화됐습니다. 강북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선별진료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수기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고 대기자가 많을 경우 접수 시간이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동시간대에 접수 인원 제한도 사라져 방문자의 문진 접수 대기 시간과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또 접수부터 검사 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에 본인 인증을 거친 인적 사항이 통합 적용돼 검사자에 대한 정보 인식 오류도 예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검체 수거와 검사 관리, 결과 입력 등의 작업에 검체 관리용 간편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 현장 업무가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강북구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진료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코로나19의 교차 감염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포구가 저소득 취약계층 13,171세대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시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10만 원씩 4월 14일부터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급자의 가구별 대표 계좌에 무통장 입금되며 무통장 입금이 어려운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4월 14일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에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구치소, 한국한센복지협회, 의료법인 계료의료재단 계요병원과 아가페 의료재단 CT병원이 참여했습니다. 업무 협약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의왕시와 의료기관 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의료인력 지원에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집단 면역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업무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진 및 이상반응 처치를 위한 의사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전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2021년도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라 총 3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2억 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발 대상은 각각의 장학생별 선발 기준에 부합되는 초, 중, 고 대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 장학생은 재능 장학생 90명, 희망 장학생 190명,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 20명 등 총 300명이며 개인별 장학금 최고 지급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외국인 유학생 8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입니다. 이번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생 신청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며 대전 인재육성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4월 19일 대전역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에 나섰습니다. 허 시장은 첫 번째 뉴딜 방문지로 공장 내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주행차가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제조라인에서 생성된 각종 디지털 정보를 축적 활용하는 AI 스마트 공장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공장 구축 현장을 둘러본 허 시장은 이날 기업 대표자, 관계자들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제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전역 뉴딜에 착수한 대전시는 올해 2월 실행계획을 수립, 대전역 뉴딜 10대 특화 과제를 선정했으며 매월 1회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16일 서구 현장 대화를 끝으로 5개 자치구 순방을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섭니다. 광주시와 자치구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추진된 자치구 릴레이 현장 대화에서 서구 주민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예산 지원을 건의했으며 광주시는 정부의 사업 확대 추진 방향에 맞춰 국비 지원 건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서구가 토지를 확보하면 시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대상으로 적용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옆 건물이 치평동 치안센터가 올해 2021년 2월부로 폐쇄됐습니다. 매입 후 공공청사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및 맞춤형 복지사무실로 활용하고자 이 밖에도 광주시는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약자, 주거약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어르신 케어 안심주택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에 힘써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시민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등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김태봉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으며 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6명의 위원과 함께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자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은 시민들의 그 어떤 경찰 행정에 대한 관심도 이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분을 또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또 아동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 자치경찰 사무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15일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를 위해 엘텍코리아와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에 대한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식에는 지역과 투자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경영 안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식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통해 정보통신 사업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엘텍코리아가 약 3,600억을 투자해 평창군 일원에 조성되는 평창 평화데이터 센터는 1기당 5,000평 규모로 총 3기가 구축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전망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원주시 정례브리핑에서 원창묵 시장이 원주 횡성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횡성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원창묵 원주시장의 이번 제안에 대해 횡성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현재 횡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터미널을 이전하지 않고 활용 개발한다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 횡성공항을 이모빌리티, AI 등 미래산업과 연계해 국내 최초 국제 복합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항 주변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오랜 갈등을 빚어온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계기로 이어지는 등 횡성 원주 상생 발전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K뷰티 클러스터 공모 계획을 발표한 후 곧바로 유치에 나선 충청북도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에 마무리되는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유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K뷰티 클러스터. 정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한 K뷰티 클러스터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공모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가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일찌감치 화장품 산업 육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클러스터 유치로 오송과 오창을 화장품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청주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은 다음 달 완료됩니다. 이를 토대로 유치 조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 청주, 오송, 오창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오송과 오창이 갖춘 장점도 부각합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 116개가 둥지를 트는 등 직접화와 산학 연관의 조화로운 화장품 산업 발전 여건도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에 오송에 들어서는 국제 K뷰티 스쿨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를 교육하며 2023년 완공돼 교육 인프라도 갖추게 됩니다. 보령시의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가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2021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동일 시장과 배덕재 NH농협은행 보령시 지부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수상한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는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등의 사전 기초조사와 전문가 그룹 조사를 통해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는 등 국내 최고의 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말 잘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를 발굴하여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양산사랑카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양산사랑카드 배달 서비스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양산사랑카드 운영 위탁사인 코나아이가 개발한 배달 플랫폼을 기존 앱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검색부터 주문, 결제까지 하는 방식으로 결제는 양산사랑카드로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업소의 경우 민간 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없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카드 결제 수수료는 민간의 3.3%보다 저렴한 3%만 내면 됩니다. 이 같은 양산사랑카드 배달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특별 가맹점을 모집하고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며 포항시민의 곁을 지킨 지 어느덧 30년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5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회기 개양, 30년사 영상물 상영, 공로패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30년간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원인 규명,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 청와대 건의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지진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또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에 집중했으며 가속기 연구소와 같은 신산업 인프라 확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물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제 네트워크 확대에도 앞장섰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대안제시 위주의 의정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의정 활동에 꾸준히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백인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공개 모집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27개의 읍면동 시민대표 등 각계각층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추진위원회는 실행과제 발굴과 개항 100년사 발간, 시민참여 홍보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되며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참여해 시민정신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전주에서 새로 지어진 신축 상가 건물이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맞은편 지하 3층, 지상 6층의 신축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높이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입주민들은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상가 건물이 6층 건물이지만 실제 높이는 8층 높이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높이 올라가는 상가 건물에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시공사로부터 공사 도면을 받아 확인했는데 8층 높이라던 건물은 무려 38m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주거단지, 주택단지 이 주민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이런 높이로 올라가니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을 기망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창밖 가로막힌 벽도 벽이지만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입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는 거는 벽밖에 안 보여서
저희가 봤던 그 조망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매일 보는 것은 저 벽, 하얀색 벽 그거 외에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시공사 측은 8층 높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저가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적은 당연히 없고요. 저희 측에서 정식적으로 뭐 여기는 8층 높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어떻게든 돈 들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당 시공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와 범죄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후면부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했고 불투명 유리로 대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게 공간도 열리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부안군이 독자적인 브랜드 동진수미 핵감자를 출시하고 직거래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황인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이 독자적인 브랜드 동진수미 핵감자를 출시하고 대대적인 직거래 판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은 전국시장 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 자매결연도시 등을 대상으로 핵감자 홍보 판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체국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해서 동진 면사무소와 변산농협 로컬푸드점, 부안 마케팅 등에서 오는 5월 12일까지 오픈마켓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동진수미 핵감자의 직거래 판매 확대를 통해 전국 최고의 소득 장목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청년들이 부안에서 창농을 꿈꿀 수 있는 시범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확인했습니다. 진안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진안군이 28억 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철거 물량은 주택 700동, 비주택 45동, 지분 개량 75동으로 전북도 14개 시군 중 최대 물량입니다. 진안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돼 2020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총 1,303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성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